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5, 6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박대환하고 고병수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공백기로 인해서 아직까지 몸 상태가 예전만큼 올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상당히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7경주도 김명섭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2, 3번의 협곡이라든지 4번 주연욱의 직선 취발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8경주하고 9경주도 맞대결 양상의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타협점만 일어나간다면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금 욕심으로 인해서 맞대결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맞대결로 양분해서 노려도 볼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승전은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태원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수들이 앞자리를 잡고 있어요. 똘똘 뭉치면서 체구가 작은 이태원의 타이밍을 빼앗는다면 수도권 완승으로도 이태원이 무너지면서 배당이도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우스컵 경주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5경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예상평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박대환이 분명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은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박대환이 한계죠. 마크 취평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또 공백기도 있다 보니까 그 전에도 저치기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껏해야 마크에 나가면서 취입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었던 박대환이 머리로 나서고 있어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박대환이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대환이 믿는 구석은 5번 임영환밖에 없죠. 오면 임영환이 시원스럽게 힘을 써준다면 박대환은 쫓아가서 살짝 따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이틀 임영환 선행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1호경주는 어떻게 선행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몸 상태가 상당히 무거웠었다는 점이죠. 박대환이 임영환 엉덩이만 바라보고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다리가 무거웠었던 임영환 때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임영환보다는 힘껏 경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주연이 이번 편성 경제 주도권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도 화끈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막판 위성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시속감은 지금 봐서는 임영환보다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주연이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를 박대환이 활용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이주연의 시속감이 좋다면 아무래도 박대환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초반 마크 가능해요. 그 점 때문에 4번을 몰고 갈 1번 직선 취입발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주효진 따라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박대환의 후미를 얼마든지 주효진이 끌어내서 털어버릴 수가 있죠.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정 전후에도 마크력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4번하고 1번, 7번 두 차권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주연이 힘을 쓰게 된다면 박대환이 저치까지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시속감만 괜찮다면 이번 편성 김병섭이나 임영환을 활용해 나가면서 저치기 나선다면 이주연 버티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1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주효진 쫓아갑니다. 1번, 7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박대환이 임영환이 연이틀 죽었다. 하지만 1호공주만큼 뭔가 좀 해줄 것 같다. 임영환을 믿었는데 임영환이 또다시 망설이가 안 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주연이 또다시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이 가게 되면 머리죠. 머리로 가게 된다면 장태찬이 끌어내거나 주효진이 라인 전환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3 가능하죠. 4-7이 나올 수 있어요. 4-3하고 4-7, 4-3하고 4-7은 이주연 놓고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박대환이 불안하죠. 5번을 믿었다가 5번이 아무것도 못하면 박대환까지 무너집니다. 컨디션 괜찮은 4번을 중심으로 4-3, 4-7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1-4-1-7 안에서 4번의 선정 가능성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기입니다. 뭐 고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예전에 고병수가 아닌 것 같아요. 투지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다리 상태도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고병수를 위한 맞춤 편성이 짜여진 것 같아요. 때릴 수 있는 권종국이 있기 때문에 권종국만 제대로만 활약이 나간다면 고병수 직선에서 추입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종국도 예전에 권종국은 아니죠. 뭐 최근 들어서 몇 경주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희소감이 막판까지 버텨낼 수 있는 권종국은 아니에요. 나이도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씨 추운 또 겨울이다 보니까 훈련을 못할 수밖에 없죠. 고병수가 권정국 정도는 직선에서 따먹는 경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이 때리는 경주, 2번이 몰고 와서 살짝 잡아나가는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7번,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권진국도 이번 회차 좀 몸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긴 거리 나섰는데 시속감이 없다면 고병수는 뭔가 좀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지만 다음 경주 때 어느 정도 선수들이 고병수 살아있다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직선에서 좀 더 추입발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허동혁이 쫓아 들어가는 2번과 1번의 연합 정도는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죠. 그 점 때문에 2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1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2번과 7번 쪽에 2번하고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 1번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어설프게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허남열이 있어요. 허남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공태욱이 활약이 나가는 거죠. 금요일 경주 때 아쉬움을 남겼었고 전일도 뭔가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쉬움을 남겼었던 공태욱. 하지만 금일 권종국이 간보면 후미권에서 날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공태욱 이런 편성에서 한번 먹으면 다음 회차 출전했을 때도 뭔가 좀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태욱의 선정 가능성이죠. 공태욱이 가게 되면 여민호 3번하고 5번입니다. 3번하고 2번이에요. 3번하고 5번, 3번하고 2번 공태욱 놓고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전법적으로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7번 때리죠. 2번 몰고 갑니다. 살짝 잡아나가면 2번과 7번 깔끔하고 2번과 1번은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과감한 승부라고 한다면 4호 경상권이죠. 3호 경상권이죠. 3위 외선에서 날라갈 고병수 살짝만 노려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경주간만 놓고 본다면 김명섭이 단연 머리 쳐야 됩니다. 얼마 전 실격도 있었고 요즘 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나는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김명섭이 금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땅히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군도 생각이 많고 오랜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무작정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창훈도 연이틀 잔머리를 좀 많이 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최창훈은 힘을 많이 썼어요. 한데 점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창훈도 우승을 향한 욕심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부거리를 좀 짧게 가져가고 있는데, 최창훈을 선행 선수로 강자들이 인식했었던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최창훈을 좀 앞에다 두고 경주운영 펼쳐 나가고 있는데, 최창훈이 금요 경주처럼 안 나가버리면 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최창훈을 김명섭이 먼저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창훈도 김명섭 인정하고 힘을 쓰고 김명섭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간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잔머리 많이 굴리는 최창훈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자신감 찾기 위해서 김명섭이 때린다면 뒤집힐 수는 있습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2번이에요.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최창훈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명섭의 뒤를 막해 나갈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주현욱이 있을 것 같고 박상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박상서 금요일 경주 때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직선에서 칩까지 발휘해 나갔고 전일도 몸싸움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마크 빼앗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 편성 초반부터 김명섭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1번과 3번 정도는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인데 불안하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명섭도 불안합니다. 오히려 자신감 찾기 위해서 힘을 쓰거나 최창훈도 연인들 참았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후미에서 따라가서 추입까지 노려볼 선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3번 박상서예요.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금요경주처럼만 차분하게 최창원을 마크해 나가든 김명섭을 마크해 나가든 마크해만 나간다면 직선 추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한번 노려본다면 3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4를 노려볼 수 있어요. 3위하고 3, 4는 박상서 놓고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호미만 마크해 나가면서 치고 나갈 선수 따라가서 취입만 하면 됩니다. 금요경주처럼만 하면 돼요. 3위, 3, 4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1, 2입니다. 복승이죠. 1번과 3번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연이틀 죽 썼던 우성식, 전일은 홍석한 차분하게 마크해 나가면서 그나마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가 앞선 기량이에요.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물론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석한의 직선 추입발이 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성식도 연이틀 죽 썼기 때문에 우승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두 선수가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다가 또다시 죽쓸 가능성이 있어요.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그래도 우성식 고전하면 1호경주 때 선전을 펼쳐 나갑니다. 홍석한 달고 때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오기현이 때려주고 김원기를 활용해 나간다면 우성식 짧게 가져가고 홍석환이 뒤에 마크해 나가면서 기회 봐서 추입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홍석환 우성식까지 넘어설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전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과 3번인데 불안하죠. 솔직히 따먹을 수도 있어요.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 쪽에,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성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홍기를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김홍기도 화끈하게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려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우성식이 김홍기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만 가져간다면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7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의 맞다이 가능성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이번 편성도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바로 4번 성종환입니다. 비록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번 편성 성종환을 권해드린 이유가 금요경주 때 솔직히 그들만의 리그에서 한 바퀴 때려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추입형인 성종환이 때려서 버텨냈다는 거, 그만큼 몸이 되기 때문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김홍기가 서두르고 성종환이 끌어내가지고 후미권에서 간벌 우성식 털어버린다면 성종환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배당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성종환이 가게 된다면 4번하고 1번이죠. 4번하고 3번입니다. 물론 쌍은 솔직히 큰 배당이에요.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일이나 4-3 경주권 정도는 성종환 놓고 한번 금요경주 자신감 찾아 나갔기 때문에 또 갈 수 있다는 점, 3번하고 7번 신경전 펼쳐 나간다면 성종환 머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이라고 4-1이죠. 4-3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따먹힐 수 있기 때문에 복승 중심이 돼 7번이 이래저래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9경주입니다. 박민호 전일 신경전 펼쳐 나가다가 마크는 됐는데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결승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민호, 박민호의 한계죠. 승부거래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민호 기껏 해봐야 편안하게 마크에 나갔을 경우 추입이 나오는데, 약간은 혼전에서는 추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박민호,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4번 김지식의 몸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김지식이 장인석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고, 오히려 김주환의 선행을 김지식이 몰고 가고 박민호가
김지식을 인정하는 경주전 펼쳐나간다면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축 선정은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지식 이번 경주 욕심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민호하고 맞다이해서는 안 되죠. 그 점 때문에 인정하게 된다면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번이 4번 앞으로 가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득점 높은 박민호 앞에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민호는 철저하게 힘쓰는 선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앞으로 가게 된다면 김지식 직선에서 따지 않는 이상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4번,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번이 때리고 박민호가 몰고 가요. 직선에서 짧게 가져간다면 1번과 3번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1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냐? 5번 장인석입니다. 전일 뭐 장인석을 한번 권해드렸었는데 뭔가 그림은 보여줬습니다만 막판 한 3%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장인석. 하지만 금요 경주 때 몸이 확실히 자신감을 확실히 찾았었다는 점에서 장인석이 때립니다. 타이밍 잡고 제대로 때려요. 예전에는 선행 강자였습니다. 요즘 죽쓰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점수까지 많이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금요 경주 때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았었고 전일도 가능성은 보여줬기 때문에 장인석이 때리고 김주환이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간보다가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인석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머리 칠 수도 있어요. 장인석 머리에 박민호, 장인석 머리에 김지식, 5번하고 1번, 5번하고 4번 뭐 복승식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번하고 1번, 5번하고 4번 장인석 한번 이런 편성에서 머리 치면 자신감도 올라오고 점수도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려본다면 장인석 머리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3번이 1번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사가 먼저입니다. 복승이죠. 함께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과 3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결승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재밌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수도권 연합이에요. 유성이는 유성에서 훈련하고 이태원은 광주입니다. 여기에 박윤아는 경상권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이들이 연합 펼쳐 나가기에는 또 쉽지만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강진원, 이기주, 국민호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또 승부거래가 상당히 짧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합을 펼쳐 나간다는 또 보장도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득점은 이기주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95.7이라는 점수만큼 이기주의 기량은 못 미칩니다. 그 점 때문에 득점 높다고 이기주를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이태원이 최근 들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경주도 많았었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과감하게 저치기 타임 잡아나가는 거 보니까 시속감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어차피 눈치 봐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눈치 봐야 되는데 고민호 아무래도 오랜만에 출전하다 보니까 때리고는 있어요. 근데 선발급 선수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진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이 때리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태원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강진원인 것 같습니다. 득점은 이기주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95.7이라는 점수대만큼 이기주가 선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은 아니라는 점에서 강진원은 때려도 버텨낼 수 있어요. 결승전에서도 때려서 착순권 들어왔었던 강진원입니다.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인데 강진원이 또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5번과 2번 동반 입상 주력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수도권이 뭉친다면 이태원 입장에서는 유성이 달고 다시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연이틀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재미봤었던 유성이 편성은 상당히 쉬웠어요. 하지만 금일은 유성이가 이태원을 상대로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태원이 초반부터 때려버린다면 이태원 유성이가 추입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막형들이 이태원 치고 나가면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이 우선이에요. 5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결승전 경주 같은 경우는 또 수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래저래 수도권이 뭉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태원이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이 뭉치면 강진원인 것 같습니다. 2, 3이나 2사 경주권, 2, 3이나
2사 경주권자들은 강진원의 선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3, 2사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태원 시속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쫓아가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2번하고 6번 중에서는 2번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경주 분석을 시청하시고 경주랑 책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경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060-700-6543 음성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정리해서 좋은 차권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